봄의 별자리들, 안녕하십니까? 호기심 가득한 여러분을 위한 호기심 초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봄철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여러 별자리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별자리는 단순한 천체의 배열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신화와 전설을 통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별자리를 따라가면서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신비로운 별자리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1. 큰곰자리 이야기. 먼저 소개할 별자리는 큰곰자리입니다. 큰곰자리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며 봄, 여름, 겨울 밤하늘에서 언제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크고 웅장한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폭두칠성이 큰곰자리의 등과 꼬리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물주걱 모양의 별들은 하늘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오랫동안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5월 초에는 큰곰자리가 북극성 위로 높이 떠오르며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기입니다. 폭두칠성이라는 이름은 중국에서 유래했으며 영어권에서는 이 별자리를 빅디퍼, 즉 큰 물주걱이라 부릅니다. 이 별들은 1년 내내 북쪽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별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 북두의 대시계라고도 불립니다. 별이 1시간에 약 15도씩 회전하기 때문에 북극성의 주변에서 움직이는 북두칠성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성 바로 위에 위치한 북두칠성이 왼쪽으로 90도 이동했다고 하면 약 6시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큰곰자리를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밝게 빛나는 물주걱 모양의 북두칠성을 찾으십시오. 이 별자리는 가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절에서 관측할 수 있으며 물주걱 모양의 손잡이를 곰의 꼬리로 상상하고 그 아래로 곰의 몸을 그려보면 됩니다. 물주걱의 밑바닥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뻗은 별들이 곰의 뒷다리이고 그 옆에 3개의 별이 곰의 머리를 나타냅니다. 물주걱의 길이를 5배 정도 연장하면 밝은 별, 북극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큰곰자리는 단순한 별자리가 아닙니다. 이 별자리에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그리스 신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처녀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는 달의 여신 알테미스를 모시는 시녀 중 한 명으로 용맹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들과 산을 누비며 사냥을 즐겼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제우스는 칼리스토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알테미스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접근했습니다. 칼리스토는 제우스를 여신으로 착각하고 그와 가까워졌으며 결국 그 둘 사이에서 아들 알카스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의 아내, 질투의 여신 헤라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녀는 칼리스토를 저주하여 거대한 곰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칼리스토의 몸은 순식간에 털로 뒤덮이고 예쁜 입술은 귀까지 찢어져 사나운 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는 인간 사회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숲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며 진짜 곰들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피신해야 했고 시간이 흘러도 고통스러운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제우스는 곰으로 변한 칼리스토를 하늘로 올려 큰곰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칼리스토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밤하늘에서 볼 때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이 별자리는 단순한 천체의 배열이 아닌 사랑과 질투, 변신과 구원에 관한 신화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작은 곰자리 이야기. 다음은 작은 곰자리입니다. 작은 곰자리는 북극성을 포함한 별자리로 유명합니다. 이 별자리는 폭두칠성과 비교하면 작고 덜 눈에 띄지만 하늘에서의 중요한 위치 덕분에 길잡이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작은 곰자리는 작은 물주걱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폭두칠성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형태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큰 물주걱이 폭두칠성이라면 작은 곰자리는 작은 물주걱이라 불립니다. 북극성은 하늘의 진북을 나타내는 별로 하늘의 북극과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하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덕분에 항해자들은 북극성을 통해 방향을 찾을 수 있었으며 하늘을 나는 비행사나 육지의 탐험가들도 이 별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떠 있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작은 곰자리를 찾는 방법은 북극성만 찾으면 아주 쉽습니다. 폭두칠성의 끝부분 두 별을 연결한 선을 5배 정도 연장하면 북극성에 도달합니다. 만약 폭두칠성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W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W의 정점을 연결한 선을 연장하면 북극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작은 곰자리에도 흥미로운 신화가 담겨 있습니다. 칼리스토가 헤라의 저주로 인해 곰으로 변해 숲속을 떠돌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 그녀의 아들 알카스는 성인이 되어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알카스는 어머니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사냥을 하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곰으로 변한 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알카스는 어머니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을 들어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제우스는 당황하여 곧바로 개입했습니다. 제우스는 칼리스토를 보호하기 위해 알카스도 곰으로 변신시켰고 어머니 곰과 아들 곰을 모두 하늘로 올려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모자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투심 가득한 헤라 여신은 남편이 아직도 이 모자에게 정을 두고 있음을 알고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두 곰을 북쪽 하늘에 가두고 1년 내내 쉬지 않고 하늘을 회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두 별자리는 하늘에서 끊임없이 회전하는 별자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작은 곰자리는 단순히 작은 별자리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이 별자리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신화적인 배경을 떠올리며 칼리스토와 알카스의 이야기에 공감해 보십시오. 3. 목자자리 이야기. 다음으로 소개할 별자리는 목자자리입니다. 목자자리는 초여름에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중 하나로, 특히 이 별자리의 중심을 차지하는 아크타우루스는 그 빛나는 오렌지색으로 쉽게 눈에 띕니다. 이 별은 하지가 다가오면 공기가 맑아지며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목자자리의 아크타우루스는 마이너스 0.1등급의 매우 밝은 별로 그 빛이 우리의 머리 위를 가득 채우며 빛납니다. 목자자리는 단순히 밝은 별들의 배열이 아닙니다. 이 별자리는 두 마리의 개를 이끌고 있는 목동의 형상으로 그려집니다. 목자는 왼손에 아스테리온과 카라라는 두 마리의 개를 이끌고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큰 곰자리를 쫓고 있는 거인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모습은 하늘의 전투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큰 곰자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목자자리를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여름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아크타우루스를 찾으면 됩니다. 북두칠성의 손잡이를 남쪽으로 연장하면 아크타우루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아크타우루스는 처녀자리의 가장 밝은 별 스피카와 사자자리의 별 데네보라와 함께 봄의 대삼각형을 이루며 하늘을 빛내고 있습니다. 목자자리의 신화는 큰 곰자리를 쫓는 사냥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목동은 제우스와 알카디아의 왕녀인 칼리스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알카스로 해석됩니다. 알카스는 곰으로 변한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보호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아크타우루스는 곰을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하늘에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곰을 쫓고 있는 알카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설에 따르면 목자자리는 북두칠성과 함께 소가 끄는 차를 다루는 사람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설에 따르면 북두칠성은 소가 끄는 차로 목동은 그 차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목자자리는 다양한 신화적 해석이 가능하며 그 속에는 전쟁, 보호, 사랑이 얽혀있는 상징적인 별자리입니다. 4. 왕관자리 이야기. 다음으로 소개할 별자리는 왕관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 하늘에서 반달 모양으로 빛나며 특별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왕관자리는 목자자리와 허큘리스 자리 사이에 위치하며 그 모양이 마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별자리는 크기는 작지만 그 독특한 모양 덕분에 쉽게 눈에 띕니다. 왕관자리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와 크레타 섬의 공주 아리아드네와 관련된 신화를 담고 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털실공을 건네주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이 털실을 풀며 미궁속을 탐험했고 미노타우로스를 무찌른 후 털실을 따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에게 7개의 보석이 달린 왕관을 선물하였고 나중에 이 왕관은 하늘에 올려져 왕관자리가 되었습니다. 왕관자리는 아리아드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는 별자리로 남아있습니다. 왕관자리를 찾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목자자리의 아크타우루스를 기준으로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7개의 별이 반달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여름이 시작될 무렵 밤하늘에서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며 떠오릅니다. 아리아드네의 왕관을 하늘에서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5. 까마귀자리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할 별자리는 까마귀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처녀자리 근처에서 관측할 수 있으며 4개의 별이 약간 일그러진 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 별자리를 도출단별이라고도 불렀으며 영국에서도 스파이카스 스팽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범선의 돛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이 별자리는 까마귀와 관련된 신화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까마귀 자리는 태양의 신 아폴론과 관련된 신화를 품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본래 금빛 날개를 지닌 아름다운 새로 아폴론의 시중을 들며 그의 명령을 수행하던 충성스러운 새였습니다. 또한 까마귀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까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아폴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폴론은 까마귀의 말을 믿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벌로 까마귀는 황금빛 날개를 잃고 검은 색의 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까마귀 자리는 하늘에서 까마귀가 그 벌을 받은 후 남겨진 흔적을 상징합니다. 이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처녀자리의 가장 밝은 별 스피카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까마귀 자리는 그 주변의 컵자리와 함께 하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컵자리는 물컵 모양의 별자리로 까마귀 자리와 나란히 위치하며 하늘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별자리를 함께 관찰하면서
까마귀와 아폴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봄철 밤하늘에 떠오르는 5개의 별자리와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별자리는 단순히 빛나는 천체의 배열이 아닌 과거 사람들의 상상력과 신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생각해보며 별자리가 지닌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별자리들을 직접 찾아보시고 그 속에 담긴 신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호기심 초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